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의 기술적 분석, 이 부분을 갖다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종목과 관련된 분석은 사실은 가장 맛깔나는 거는 글이죠. 동영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건 이거대로 가장 좋은 게 그 뭐니 해도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하고 또 들으시기에도 그러니까 익숙해지시기에도 훨씬 더 편한 것 같으시더라고요. 자, 서울 옥션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00한 5, 6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흑자전환 30억대를 기록하면서 32억을 기록했더라고요. 32억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간단한 논리죠. 서울옥션 같은 경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지죠.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질수록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제가 서울옥션을 지난 연초쯤 해가지고 봤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걸 포인트 말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경매 시장의 회복됨과 함께 경매에 대한 횟수 증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으로 기억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주가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한 뒤에 박스권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상승한 걸 예상하고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실력이 좋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이제 51%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상승 확률이 51%, 하락 확률이 49%.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51%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51%는 확률 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자, 갈 걸 감안해서 갈 거를 갖다가 이제 기대하고 또 감안하고 가정하고 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보는 차트죠.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다가 좀 가렸어요. 예전에는 좀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렸습니다. 가린 이유가 왜냐면 자꾸 안 좋게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 좋게 활용하신다라는 거는 이제 제 글, 아니면 제가 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다가 막 본인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곳들을 꽤 여러 곳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 좋았었어요.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막 한동안 계속 텔레그램도 안 하기도 하고 블로그에다가도 제 글을 안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신비한 건 좋잖아요. 그죠? 다 가르쳐 드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소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비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재미가 없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서울옥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날짜가 5월 25일이에요. 지금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이제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항상 주가라는 게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SK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아모레 퍼시픽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한 장기산하고 연결이 돼 있기도 합니다.
예, 장기선하고도.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장기선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1개월에서 그러니까 4주에서 한 8주 정도의 조정,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180일 여기 검정색 선이 181선이에요. 180선이 깨지면 여기 빨간색 선이나 파란색 선까지 떨어지면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조정도 받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자 근데 공식이 좀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은 선을 갖다 좀 그려놓고요. 저기 밑바닥, 여기 이 밑바닥 부분은 대략 한 5,000원입니다. 그죠? 예, 대략 5,000원 정도에서 지금 뭐예요? 4배까지 상승을 했죠. 4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배까지 상승을 했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장기선 부분에서 장기선의 가장 상단선 있죠? 상단선 부분으로 갔다가 이제 여기가 1차면은 이게 2차다라고 봤을 때 이 2차 부분의 상승률을 갖다 보거든요. 근데 요 상승률이 얼마나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얘 저점이 대략 7,000원이거든요. 7,200원 요 정도 됩니다. 근데 고점이 19,500원이었어요. 즉 거의 3배에 가까운, 제가 이런 표현하죠. 한 번 상승할 때 보통 40에서 60%, 그리고 80에서 120%, 그리고 얼마예요? 예, 180%에서 그 이상 상승하는 놈들이 있다. 개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40에서 60% 정도 상승하면은 보편적으로 단기 조정에서 중기 조정이 올 때 또 이제 30분 봉으로 많이 본다. 그리고 80%에서 120% 정도 상승하면 60분 봉을 봐야 된다. 그리고 180%, 150% 혹은 180% 이상, 예, 그 정도 상승하는 놈들은 120분 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서울옵션 같은 경우는 그럼 120분 봉을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다 120분 봉을 보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건 정말 길게 왔을 때 120분 봉을 보는 거고, 처음부터는 보통 60분 봉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60분 봉을 보고, 그리고 60분 봉에서 장기 분선들이 깨졌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제 그때 120분 봉을 보는 거예요. 많이 오를수록 당연히 조정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가?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 이번 지난 1분기만 반영이 된 게 아니라 2분기까지 혹은 3분기까지 반영시켜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랑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설명해 드렸던 거. 예. 그럼 서울옥션 같은 경우 2개 분기, 3개 분기를 갖다가 반영을 했다. 그건 뭡니까? 예, 지금 어차피 나와 있는 1분기 실적 의미 없습니다. 시장 컨센에 맞춰서 나오면 되고요. 2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예, 2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에 맞춰서 나오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 하반기와 그 다음에 2022년도, 예, 2022년도 실적이 증가할 것이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하반기 실적이 유지되면서 좋아질 것이냐. 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하는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4월달이죠. 5월달입니다. 5월달에 1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언제죠? 7월달입니다. 7월달. 8월달이죠. 8월달. 예, 8월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요. 3개월 후입니다. 자, 보통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3, 6, 9. 3의 배수를 갖다가 항상 주목하시라고. 이 3의 배수라는 건 뭐냐면 분기를 말합니다. 분기. 예, 분기. 분기에 3개월, 6개월, 9개월이라는 뜻이에요. 자, 3월달에 꼭지를 찍었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왜냐면은 8월이나 9월달쯤에 가야 되는데 실상 그게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유지된 종목들에 좀 강하다. 예, 강하다. 잘 간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과거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예,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틀려요, 그죠? 얘는 단지 어떻습니까? 예, 이게 박스권이 좀 컸죠. 서울옥션에 비해서. 예, 컸는데 결국에는 못 가고 장기상 안으로 진입해 버렸어요. 예, 진입해 버렸어요. 나올 걸 기다리는 차트죠. 예, 다음 거 나와줘야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게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기다리던 게 안 나왔으니까 장기상 조정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옥션도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적 부분이 계속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나와줘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이죠? 어느 시점인가요? 하반기에 대해서. 1분기 실적 나왔고 2분기 실적은 8월 달에 발표됩니다. 그러면은 7월이죠. 7월. 7월에서 8월입니다. 7월에서 8월, 특히 7월에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6월이나 7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6월이나 7월이면은 조정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다음에 6월. 그죠? 그 다음은 7월. 즉,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조정을 받으면 3개월 차나 4개월 차, 혹은 6개월 차나 7개월 차, 그 다음에 9개월 차나 10개월 차. 이게 일봉에서도 신기하게 맞죠? 예, 일봉에서도 신기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6월이 이제 조정이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그죠? 예,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6월 정도쯤이나 7월 정도쯤 해가지고 실적 전망치가 나올 때 그걸 보고 이제 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유자 관점일 수도 있지만은 신규 매수자 관점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이 당연히 없잖아요. 예, 당연히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매수할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120분봉을 꺼내놨는데 120분봉이 아니라 사실은 60분봉입니다. 일단 60분봉 보는 게 맞다고 그랬죠. 예, 60분봉 보시면은 완전 장기 변선들이 정배열되면서 쭉 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선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요 정도 되면요, 60분봉에서 요 녹색선이 있습니다. 요 녹색선이, 요 녹색선이요, 요렇게 올라오겠죠. 요렇게 올라오는 것과, 그리고 또 무슨 선이 있죠? 예, 검정색 선부터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검정색 선이 옆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나머지 선들도 지금 다 뭉쳐져 있는데 요 선들이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흐름, 그걸 뭐라고 그랬죠? 변곡점에 다다랐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예, 이게 지금 대충 감안해서 이렇게 그려면 언제죠? 6월 중순 정도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은 요때 딱 뭉쳐졌을 때 주가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고 횡보할 거예요. 횡보하다가 다 뭉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돼요. 예,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 이 힘이 약하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20분 봉을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보유자 관점이에요. 예, 보유자 관점입니다. 신규 매수자 관점은 당연히 60분 봉에서 예, 이렇게 예, 그 매수 여부를 갖다 판단하고요. 예, 만약에 이게 매수하는데 실패했다 이러면은 그 다음은 또 보유자 관점에서 120분 봉을 보면서 이 종목을 떨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 그때 가서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건 지금은 60분 봉을 보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레고캠 바이오 있죠? 예, 레고캠 바이오도 여기서 잘 보시면은 지금 고점 찔러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차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선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가 아까 60분봉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선이 모아진다고. 그죠? 요런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가다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120분봉도 마찬가지예요. 120분봉에서도 거의 다 얼추 다 선들이 다 모였을 때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슈팅이 나오는 듯 싶었는데 여기서도 못 갔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 때문에 꺾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기다렸던 재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레고캠 바이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추세가 일단은 저기 되죠. 예, 이런 상승 추세로 가려고 했던 이런 박스권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예, 기다렸던 재료들이 안 나오니까 무너지면서 하락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악재가 있었죠. 장중에 루머가 돌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갖다가 잘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고래등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고래등 패턴이라는 게 뭐죠? 고래등 패턴이라는 게, 요게 이제 뭐냐면은 고래등 패턴이라는 게 요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요렇게 버티는 듯 싶다가 요렇게 하고 빠져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여기서 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앞에서 고래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훅 하고 빠져서 밑에 장애선까지 이렇게 빠지죠. 예, 장애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고점 부근이나 고점을 살짝 올라탄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조정이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 나오는 종목을 말합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60분 봉을 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본의 아니게 또 15분이나 됐어요. 예, 웬만하면 10분 이내에 끊고 싶은데 말이 항상 많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